다음 주 금요일 날 쉽니다. 오. 3월 1일 날 쉽니다. 왜 3월 2일부터는 3월 시간표입니다. 3월 2일 날은 밤 8시에 수업합니다. 달라진 게 있나? 아니요. 달라진 게 없네요. 교재 사야 돼요. 3월 2일 날 고쟁이하고 일품 사가지고 오세요. 수상이요. 네. 아, 이번부터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준다고 얘기했었구나. 그래요? 서점 가는 거 귀찮은 사람 얘기해봐요. 안 귀찮죠? 아, 너는 귀찮아요? 학원이 준비해요, 말아요? 아니요. 학원이 준비해요, 앞으로는? 네, 노력해볼게요. 다행히 쌤이 준비했어요. 내가 맨날 그러냐, 여태까지? 자, 확률 변수 x가 0, 1, 2, 3입니다. 그때 x가 k보다 클 확률입니다. 이게 아니네, 지금. x의 값이 k일 때 확률의 값이 아닌 거네. k보다 클 확률의 값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제일 처음에 확률 변수 x의 값이 0보다 클 확률의 값이 몇이라고요? x의 값이 1 이상일 확률의 값은 몇이에요? 20분에 10. 그럼 0일 확률의 값을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확률 변수의 값은 다 해서 0, 1, 2, 3밖에 없다며. 뭐냐고요? 수희야, 뭔 거 같아, 0일 확률이? 띠리리. 지금 정적 흐르는 거 느끼고 있어, 지금? 애들의 반응이, 수희 저 년 뭐지? 이런 반응인데, 지금 리액션들이 다. 머리가 안 들어가. 아, 그래요? 확률 변수, 확률의 값은 이거밖에 없어. 확률 변수의 값은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0보다 큰 같은 전체 확률은 1이고 1보다 클 확률의 값은 20분의 19래. 그러니까 0일 때 확률이 뭐냐고. 네. 그 다음이 2대 2하게 되면 2 이상일 확률의 값은 2대 2 뺐던 20분의 4를 뺐던 20분의 16이야? 그러면은 이건 확률이 뭐란 얘기야? 20분. 네. 그 다음 녀석은 3보다 클 확률의 값이 3대 2 뺐던 20분의 11? 그럼 이게 20분의 5인가요? 그럼 이거는 확률의 값이 남은 확률이겠네? 다 더했던 20분의 9니까 이게 20분의 11인가? 그때 표준 편차값을 구하세요. 표준 편차값을 구하기 위해서 기대값부터 구했습니다. 기대값이 위아래 곱했더니 20분의 3 더하기 10 더하기 33? 그럼 46인가? 왜 이렇게 그지 같아? 그럼 이 약분했더니 10분의 23? 분산값 구하고 있습니다. 제곱한 거의 평균 구하고 있고요. 20분의 0 더하기 3 더하기 20 더하기 99? 거기서 10분의 23의 제곱의 값을 빼야 됩니다. 앞에 있는 값은 누구야? 122? 10분의 122 약분했더니 61? 그럼 100분의 610? 거기서 100분의 23 제곱하면 또 누구야? 23이니까 46, 69? 529? 10 빼긴 또 어떻게 하라고? 뺐더니 누구냐? 81? 그래서 표준 편차값은 누구라고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2분. 1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2번은 검정색 구슬이 3개, 흰색 구슬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행을 반복할 건데, 그럼 흰색을 꺼낼 확률의 값은 2분의 1, 2분의 1인가 둘 다? 흰색 구슬이 2개 나올 때까지의 시행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넣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2분의 1, 2분의 1이지만 그 다음부터 확률이 달라지는 모양인데 4 이상이 나올 확률 값이 필요하다고 표만 작성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흰색이 2개 나올 때까지 꺼낸 횟수가 제일 적은 횟수가 몇 번이야? 2번이 제일 적은 횟수죠? 그럼 제일 처음에 흰색을 꺼낸 확률 값은 6분의 3이었어.
하지만 두 번째 흰색 꺼낼 확률의 값이 몇이야? 둘 다 흰색 꺼내야 되는 거잖아. (5분의 2) 세 번 만에 흰색이 두 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 만에 흰색이 두 번 나오려면은 1회 시행, 2회 시행, 3회 시행 중에 세 번은 흰색을 꺼내야 되겠네. 그 앞에서는 흰색 하나, 검색 하나를 꺼내야 되는 건가? 그럼 앞에서 흰색 하나, 검색 하나를 꺼낼 확률의 값은 뭘까? 이건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독립시행 확률로 풀면 안 되겠다, 이거는. 처음에 검은색이 나오고 흰색이 나올 확률과 흰색이 나오고 검은색 나올 확률 값을 다 구해야 되겠네? 6분의 3 곱하기 5분의 3? 6분의 3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흰색 나올 확률 값은 4분의 2 또는 6분의 3으로 검은색이 나오고 5분의 1로 흰색이 나오고 아니다. 6분의 3으로 흰색 나오고 5분의 1로 검은색 나오고 그 다음이 4분의 2로 이 등 맞아요? 뭐가 느낌이 싸한 느낌이 내가 왜 들지? 요거 검은색이니까 5분의 3이에요? 나머지 확률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문제 요구한 거는 여사건으로 요 확률의 값만 제거해주면은 4번 이상 꺼냈을 때 확률이 될 테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거는 약분했더니 5분의 1? 뒤에 있는 값은 누구야? 6 약분하고 20분의 3, 20분의 6, 10분의 3? 통분했더니 10분의 5? 2분의 1? 그럼 이 확률도 2분의 1이라는 얘기인가요?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0분. 20번보다 앞에 있나요? 자, 20번으로 갔습니다. 20번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닌가요? 이 문제 안 풀어줬구나. 20번은 확률 변수 x하고 y 확률 변수 두 개 있습니다. 둘 다 확률 변수의 값 1부터 5까지입니다. x의 기대값이 4였을 때 y의 기대값이 필요합니다. 일단 x에 대해서 표를 작성해 볼까? x의 값은 확률의 값이 확률 변수의 값이 1, 2, 3, 4, 5였을 때 확률의 값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걸 P1, P, P3, P4, P5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률 변수 y의 값은 확률 값이 누군지 알아요? 1일 확률이 뭐야? 네, 2분의 1 P1 더하기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라고요. 5가 될 확률의 값은 2분의 1 P5 플러스 10분의 1. 근데 x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x의 기대값 구했습니다. x의 기대값은 시그마로 쓸까?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5까지 i 곱하기 pi인가? 그 값이 지금 기대값이 4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y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위아래 곱한 녀석이 필요한 거잖아.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5까지 i 곱하기 2분의 1 pi 플러스 10분의 1인가요? 앞에 있는 값은 전개했더니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5까지 ipi 뒤에 있는 값은 10분의 1이 앞으로 나와요.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5까지 i죠? 근데 앞에 있는 값은 이 값이 누구라고요? 네, 4니까 2분의 1 곱해서 2라고요? 이 값은 누구죠? 15? 그래서 2분의 7이에요?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자, 이제 문제 입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입산에서 풀어야 될 거 얘기해 주세요. 쪽수는 86쪽부터 86부터 87. 다른 분들은요? 86부터 87 사이에서 다른 거 없나 봐요?
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7번. 1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0부터 a까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확률 밀도함수는 직선으로 표현됐고요. 당연히 확률 밀도함수 밑에 넓이의 값은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가 누구라고요? 넓이의 값 1 나와야 되니까요. 그때 확률 변수 x에서 임의로 x1, x2를 택할 때 두 값 중에 적어도 하나는 1보다 작을 확률의 값이 필요하다고? 두 값 중에 적어도 하나가 1보다 작다고? 이게 뭔 소리지? 밑줄 친 거의 6건이 뭐야?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x1이라는 확률 변수의 값도 1보다 커나 같고, 그리고 x2의 값도 1보다 커나트를 확률의 값이 필요한 건가요? 그걸 1에서 빼자고요? 그러면 x1이라는 확률 변수가 어딘가에 위치하는 경우에 x2의 값이 어딘가에 위치하는 거에 영향을 끼치나? 안 끼치죠? 그리고는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그리고는 교집합인가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이 사건 독립사건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이렇게 풀 수 있나요? 근데 누군가가 1보다 커나트를 확률의 값이 몇이야? 전체 넓이가 4조각 있는 것 같은데? 4개 중에 하나 4분의 1인가요?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 1에서 16분의 1 뺐습니다. 그게 16분의 15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6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온 두 놈의 숫자의 합의값을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하겠습니다. x의 값은 가질 수 있는 값이 확률 변수가 제일 작은 게 누구죠? 제일 큰 거는요? 그런데 확률 변수 x의 값은 합의의 확률 변수인데 확률 변수 x한테 확률 값을 곱한 녀석의 값이 y라는 확률 변수라고? 그럼 내가 지금 이게 x가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x의 값이 3일 때 확률, x의 값이 12였을 때 확률, 위아래를 곱해서 더한다는 얘기야 지금? 그거에 대해서 y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근데 어떻게 알아? 아, 이 확률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 확률 값이 몇이야? 합의 값 2 나오는 확률 값은? 합의 값이 3이 나오는 거네. 합의 값이 12가 나오는 확률 값은? 그런데 그 확률 값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1보다 작을 확률? 얘는 1보다 작은 거야? 맞네요? 이것도 1보다 작은 거 맞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4 나오는 확률 값은 뭐야? 36분의 3개? 5 나오는 확률의 값은? 36분의 4. 아, 이거 다 써봐야 알겠네, 이거. 6이었을 때가 36분의 7이었을 때가 36분의 6? 8 나올 때는 36분의 그럼 지금까지 곱한 거 1보다 작고 곱한 것도 1보다 작고 곱하면 1보다 작고 이건 곱한 게 1보다 커? 곱한 게 1보다 큽니다. 9였을 때가 36분의 4니까 정확히 1이니까 안 되고 10이었을 때가 36분의 3이기 때문에 이건 되는 거야? 11이었을 때도 될 것 같은데 12였을 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그러할 확률의 값만 더하라는 얘기인가? 확률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지금 다 더했더니 36분의 왼쪽 5개는 15 오른쪽은 6인가요? 36분의 21 약분을 뭘로 해? 3으로? 12분의 7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동주는 무슨 18번, 19번. 동주 무슨 생각이에요?
잠깐. 다 맞춰가지고 놀고 있나요? 네. 18번은 아까 뒤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동준 다 맞았어? 틀린 것도 있긴 고쳤어요?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증이 일자리에 대한 부채꼴이 있습니다. 문제는 n값이 3이니까 6등분한 모양인데 6등분했을 때 임의로 선택한 점이 잡혀 p점이라고 한다면은 POA의 넓이의 값이랑 부채꼴의 넓이의 차이값을 부채꼴 두 개 넓이의 차이값을 확률로 X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90도짜리 부채꼴이 있는데 사이에 점을 5개 찍었다고 합니다. 45도짜리 P3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또 등분해가지고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점점 갈수록 성의가 없다. 이게 P5, P4 또 3등분 해가지고 P2하고 P1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넓이의 차이값 구하라고. 넓이의 차이값이 확률 변수 X입니다. 제일 처음에 선택한 점이 P1을 선택했다면 넓이의 차이값은 5토막이랑 한 토막? 차이값은 4조각인가? 하나가 15도잖아. 4개면 60도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차이값이 확률 변수라며? 확률 변수 X값이 누구지? P2였을 때 확률 변수가 뭐라고? 넓이의 차이값이 확률 변수라며? 넓이 반지름 1이라고 안 했나 아까? 반지름 1이면 넓이의 값은 원의 넓이는 파이 60도짜리면 네, 확률 변수의 값 6분의 파이라는 얘기 차이값이 6분의 파이입니다. 근데 P1에 있을 때만 6분의 파이인 게 아니라 P5에 위치해서도 넓이의 차이값은 6분의 파이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확률값이 뭐라고요? 5분의 2야? 5개 중에서 2점이니까 그 다음 녀석은 P2에 위치하거나 P4에 위치하면 넓이의 차이값은 2토막짜리하고 4토막짜리가 있습니다. 차이값은 2토막이네. 그럼 2개면 사이값은 30도? 그러면 전체 넓이의 12로 나누기 한 건가? 그럼 12분의 파이네 확률 변수는? 그것도 지금 종류가 2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요거면은 뭐가 되는 거지? 넓이의 차이값이? 넓이의 차이값은 0입니다. 그거는 5개 중에서 한 점입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기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위아래 고배값에 하배값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건 곱했더니 15분의 파이, 두 번째는 곱했더니 30분의 파이, 마지막은 빵인가요? 그러면 몇이야 이게 30분의 3파이? 그 다음 또 풀어야 몇 번이죠? 2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4번 자리는요? 없어요.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이 아이고야 경우의 수는 정말 싫다. 동주 이것도 맞췄어? 아니 저 하나 그냥 포기했어요.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4하고 3이 되는 직사각형에 대해서 한 변길의 일자리인 정사각형 12개를 쪼갰습니다. 세 개의 정사각형 이름을 선택해가지고 확률 변수 X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세 개의 정사각형 중에서 공통된 변의 개수가 A개면은 확률 변수의 값은 12로 잡겠습니다. 공통되는 변의 개수가 얘 같은 경우에는 공통되는 변의 개수가 2개인가 봐. 그래서 확률 변수의 값은 20입니다. 얘는 공통되는 변이 1개인가요? 그럼 확률 변수의 값은 10입니다. 공통된 변이 없습니다. 확률 변수의 값은 빵입니다. 이것도 확률 변수의 값은 빵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어이구야 내가 이거 할 수 있다고 내가 이거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여유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잘 그리려고 왜 노력하고 있지 그를? 성의 없이 그려도 되는데 가운데 훌륭하다 훌륭해
몇 개나 있어야 될까? 한 30개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까마득하다, 까마득해. 이건 아니야. 어이구야, 엄두가 안 난다, 엄두가 안 나. 이 정도만 그릴까? 확률 변수의 값이 20이 되는 경우를 다 찾으려고. 확률 변수의 값이 20이 되는 경우는 여기 이렇게 색칠되어 있으면은 확률 변수의 값이 20인가? 맞아요? 또 이렇게 돼 있어도 확률 변수의 값이 20인가? 또 이렇게 돼 있어도 확률 변수는 20? 기역자 모양에도 확률 변수의 값이 20인가요? 그 다음은 이렇게 있어도 확률 변수의 값은 20? 이렇게 있어도 확률 변수의 값은 20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긴 모양새는 몇 개가 가능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위치할 수 있죠? 우리 지금 맞나요? 이거 가지수는 6가지? 이제 열심히 세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온다. 모든 경우는 몇 가지야? 12개 중에서 3군데 선택하는 거야? 12개 중에 3군데 선택해서 색칠하는 거니까 12C3, 220 외우고 있어요. 계산 안 했어요. 12C3, 220을 외우고 있습니다. 전체 220개 중에서 이제 6개 셌습니다. 첫 번째는 6가지. 이것도 6가지. 이것도 6가지. 이것도 6가지인가요? 이게 몇 가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이건 몇 가지야? 그럼 다 해서 몇 가지야? 34가지? 34가지 말고 확률 변수의 값 20인 경우가 또 있나? 없지. 이거 말고는 변 2개가 이웃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의 종류가 지금 몇이라고? 3가지 빵, 10, 20은 확률 변수라고? 이게 220가지 중에서 34가지라고? 그럼 한 변만 이웃하는 걸 세는 게 더 빠를지 아무도 이웃하지 않은 걸 세는 게 빠를지만 결정해서 시작하면 되겠다. 근데 느낌상으로 잘 선택해야지 잘못 선택하면 우울해집니다. 너희 지금 한 변만 이웃하는 거 구할 거야? 이웃하지 않는 거 구할 거야? 이웃하지 않는 거? 그럽시다. 이웃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한 개만 있고. 그래, 이웃하지 않는 게 더 훨씬 힘들어. 한 변만 이웃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한 변만 이웃하는 걸로 갈게요. 이러면 한 변만 이웃하는 게 있고 나머지 녀석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나머지 녀석이 하나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다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2개가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2개가 먼저 들어갔을 때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7가지인가요? 그런데 요거의 위치가 달라질 때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나 딱 이거야. 4가지만 얘기하는 거야. 이제 4가지만. 이 4가지였을 때는 7가지씩 있으니까 28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 또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 구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나요? 그때는 나머지 하나를 칠할 수 있는 경우가 현재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은 나머지 칠할 수 있는 경우는 1가지, 2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예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12가지인가 이거는? 아이고야 죽겠다. 자 이렇게 있을 때에는 이렇게 배열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배열할 때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넌 몇 가지니? 여기 있어야 되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인가요? 그럼 이건 두 가지 곱하기 다섯 가지니까 10가지예요? 그 다음은 요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몇 가지야 그러면? 네 가지인가? 자 이제 가로로 두 개가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세로로 두 개 있는 거 하고 있습니다. 토 나온다, 토 나온다. 사이드에 있는 경우가 다 해서 네 가지. 사이드에 있지 않았을 때 이것도 다 해서 네 가지. 그리고 세로로 있는 경우가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여덟 가지 다 한 거네. 자 이거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그때는 여기에 지금 색칠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곱 가지야?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면 4, 7에 28가지입니다. 여기에 색칠되어 있다고 한다면 몇 가지야? 다섯 가지? 그럼 이거 20가지인가요? 그러면 세로로 있는 건 다 한 거지 지금. 또 뭐가 있을까? 하나만 이웃한 경우가 이거 말고 또 있나? 없죠? 하나만 이웃한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이웃한 경우가 지금까지 40가지, 50가지, 70가지, 30이니까 102가지? 그러면 하나가 이웃한 경우가 220가지 중에 102가지? 그러면은 220가지 중에 몇 가지야 이거는? 136을 빼야 돼. 몇이라고? 84? 안 틀렸기를 바라자. 얘는 110분의 42, 110분의 51, 110분의 17 기대값 구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곱했습니다. 위아래 곱했더니 첫 번째 거는 110분의 42, 두 번째 거는 110분의 510, 세 번째 건 110분의 340? 아, 첫 번째 거 빵이네요. 자, 여기다가 지금 몇 배만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51 더하기 34야? 답이 85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것도 나중에 질문하지 마. 나중에 못해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건 더 이상 없는 거죠? 하은이 고등수학 4학 끝난 거 맞아? 네. 고등수 하도 수능까지 풀었어? 네. 자, 이제 다음 개념센 다음 챕터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일걸요? 쪽수 불러주세요. 30쪽, 130쪽부터 120쪽까지. 150쪽까지. 몰랐어 이제. 아니야? 한번 더 있어? 그럼. 아, 순간 기뻤는데. 이거 뒤에 한이 좀 주세요. 자, 내일까지 숙제입니다. 이항분포, 정규분포 엄청 쉽습니다. 그냥 이 챕터 자체는 내용 정리만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짜 수월한 챕터거든.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뭘 하려고 하냐면 여러 번 시행했다는 말이 나오고 각각의 확률의 값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거든. 여러 번 시행한 결과로서 확률의 값을 조사해 봤을 때 어떤 일을 500번 하려고 해. 어떤 일을 선생님이 지금 500번 하려고 합니다. 근데 500번 했을 때 어떤 일은 빵번 발생할 수도 있고 500번 시행했을 때 한 번 발생할 수도 있고 500번까지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에 R번 어떤 일이 500번 중에 R번이 P의 확률로는 R번 발생하고 Q의 확률로는 500-R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 번 시행하고 각각의 확률의 값을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 표로 작성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개빡쳐서 미쳐버릴 거야. 아니 500개를 어떻게 확률 값을 다 쓰고 있어? 불가능하죠. 이런 표를 작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녀석을 수학자들이 우리한테 야 이거 수학적으로 미리 좀 계산 좀 해놓고 공식화시켜서 풀면 어떨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그때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앞에는 시행 횟수를 쓸 거고요. 시행 횟수의 값은 500 같은 거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다 쓰는 녀석의 값은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 한 번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의 값을 여기다 쓰려고 합니다. 이걸 이름을 이항 분포라고 얘기하고요. 이항 분포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해서 b를 따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물결 모양은 according to라고 얘기합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이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항 분포에 대해서 여러 번 시행하고 독립시행 확률을 따르는 이런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항 분포는 표로 작성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게 이항 분포인데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은 이 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깔끔하게 표를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은 n번 시행했을 때 빵번 한 번 쭉 해가지고 r번 그리고 쭉 해가지고 n번까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률 총합의 값은 1이고 확률의 값 중에서 각각의 확률의 값들은 n번 중에 r번, p의 확률로는 r번, q의 확률로는 n-r번, q는 1-p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표에서 기대값을 구하려면 니네 어떻게 구할 거야? 위아래 곱해서 싹 다 더할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요거 위아래 곱한 녀석의 값이 r 곱하기 ncr p의 r승 q의 n-r승이죠? 이런 녀석이 몇 개 있다고요? 0부터 n-n까지 대입한 것들이 있다고? 그것들을 싸그리 다 더한 게 이게 기대값인가?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위아래다 곱해서 다 더한 게 기대값이죠? 근데 r한테 빵 대입하면 누구야? r한테 빵 대입한 건 빵이라서 빵은 대입 안 해도 되겠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가 막힌 공식이 하나 있네. 너희는 r 곱하기 ncr이 누군지 외우고 있어. 그렇다고 해줘. 말해. 동주 저번에 알던데? 오, 동주는 확실히 외웠어. 나머지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말해. 마침 이번 숙제가 조합이네? 이 상황은 기억나세요? 이거 물어봤던 상황은? 근데 누군지는 기억하지 않는 거군요. 네. 동주가 뭐라고? 아, 가슴 아프다. n 곱하기. 저번까지는 2번이나 맞췄는데 왜 세 번째는 틀리죠? R-1C, N-1C. 네, n-1c, r-1입니다. 오랜만에 증명도 한번 해볼까? 마침 조합도 숙제니까. 앞에 거는 r 곱하기 n-r팩 곱하기 r팩분의 n팩인가요? 그런데 r을 하나씩 약분하려고요.
R 약분하면은 분모의 값은 n-r팩 곱하기 R 약분했으니까 R-1팩. 분자의 값은 n팩인데 요 자리는 누군가가 들어있는데 요 자리는 아무도 없으니까 아쉬워서 n을 끄집어내려고요. 그럼 분자의 값을 뭐라고 쓰겠다고요?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앞에 것 팩토리얼 분자,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팩토리얼이 여기, 뒤에 것 팩토리얼이 또 여기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n-1은 이거 맞죠? r-1도 이거 맞죠? n-1 빼기 r-1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n-1씨 r-로 쓰는 게 가능하네요. 증명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공식이고요. 조합이 마침 숙제였으니까 다른 거 꼭 알아야 될 공식은 너 이거 하나 알아요? NCR의 값이랑 n-R의 값이 똑같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n-1c R하고 n-1c R-를 더하면 누굴까요? 네, 이건 NCR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합 파트에서 필요한 세개 공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값을 바꿔 쓰자고요? 밑줄 친 값을 바꿔 쓰겠습니다. 밑줄 친 값을 바꿔 썼더니 시그마 R의 값이 1부터 n까지 n 곱하기 n-1c R-1 P가 알게 있나? P가 알게 있는데 P를 이렇게 표현하려고요. R-1개하고 한 개를 따로 쓰려고요.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R하고 무관한 건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 R하고 무관한 건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쌤은 NP 값을 앞으로 내보내려고요. 시그마 R의 값이 1부터 n까지 n-1c R-1 P의 R-1 쓴 Q의 n-1 빼기 R-로 쓸게요. 이게 n-R이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1대2배였습니다. 1대2번 게 누구죠? 1대2번 이건가? 2대2 볼게요. 2대2범위는 n-1c 2 아니다 1이구나. 2대2범위면 R한테 2대2 뺐습니다. 그럼 P 곱하기 Q의 n-2승 마지막에 n-대2 하려고요. n-대2 범위는 n-c n-1 Q의 아니다 P의 n-1승 이게 뭔데? 앞에 n-1인데 빵부터 n-까지 다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이항정리야? 이게 P 더하기 Q에 n-1승을 전개하게 되면 n-1개 중에 Q의 값이 n-1개, P는 빵개. n-1개 중에 Q의 값은 n-2개, P는 1개. 이런 얘기네?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근데 P 플러스 Q가 누군데요?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합이 누구냐고요? 1의 거듭제곱은 어차피 1인가요? 그럼 이건 안 써도 되는 건 1이니까? 된 거 맞나요? 수능에 지금까지 2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 빈칸 채우기. 야,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 알아? 이거 1인 거 알아? 빈칸 채우기. 수능에 2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의 값이 b라고 하는 알파벳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앞으로 표는 작성하는 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문제가 기대값 구하라 문제 나오면 이거 두 개만 곱해. 땡큐. 끝. 이렇게 구해. 여태까지는 막 위아래 곱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 증명해 줬잖아. 네, 지금 맞나요? 자, 분산값은 어떻게 구해야 되죠? 분산값은 어떻게 구해요? EX 제곱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거기서 뭐 빼자고요? 평균의 제곱을 빼자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이거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한 번도.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 한 번도. 단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이거 열심히 계산하고 나면은 MPQ만 곱하면 된대.
그래서 분산값을 구할 때는 책에는 증명이 나와 있긴 하거든? 근데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꼴랑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나와 있으면 분산의 값은 NPQ만 곱하면 돼. 그러면 결국 NP한테 어떤 일이 발생 확률 값이 만약 3분의 1이면 3분의 2만 또 곱하라고? 이런 거 맞아요?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죠. 확률이 어떤 일을 다해서 100번 시행할 건데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 값이 3분의 1이야. 그럼 기대값은 누구라고? 분산값은 3분의 100 방금 구한 거한테 뭘 마저 곱하라고?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이거만 할 줄 알면 돼.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항분포 이렇게 문제에 써 있으면 니네 무조건 100% 할 수 있어. 근데 말로 써 있어. 말로 왜 설명이 길게 나와 있고 그게 이항분포라고 파악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항분포라는 파악하려면 이항분포인지를 파악하려면 딱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된다고. 반드시 여러 번 시행해야 돼. 그리고 각각의 처음에 뭐가 될 확률이 다음번에 뭐가 될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돼. 이 두 가지만 만족한다면 무조건 이항분포야. 예를 들어 환자를 치료해. 환자 10명이 있어. 환자 10명의 환자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치료를 할 거고 각각의 환자가 치료될 확률 값은 뭐 3분의 1이야. 그럼 여러 번 치료하는 거잖아. 치료하는 행위를 여러 번 하는 거잖아. 첫 번째 환자가 치료가 되고 안 되고가 두 번째 환자가 치료되고 안 되고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 그럼 각각의 확률은 독립시행 확률이네. 이러면 무조건 이항분포야.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럼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치료율이 60%인 어떤 신약이 있습니다. 이러면 떼돈 벌 텐데. 그런데 7명의 환자에게 투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6명 이상이 완치될 확률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독립시행 확률이네. 이항분포가 아니네. 총 7명의 환자한테 투여하는데 7명 중 6명이 완치되거나 또는 7명 중 7명이 완치되는 건가? 아직까지 이항분포 아닙니다. 이건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5분의 3인가? 5분의 3의 확률로 0.6이라고 써야 되겠다. 객관식 보기 때문에. 0.6의 확률로 6명의 사람이 치료가 되고 0.4의 확률로 나머지 1명은 치료되지 않는다고요? 7명 중에 7명이 다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값이 7? 2.8? 2.8 더하기 뒤에 건 뭐라고 쓰지? 이건 1이니까 0.6을 따로 쓰겠다고요? 3.4 곱하기 0.6의 6승입니다. 답이 3번인가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쌤이 지금 증명해주기 귀찮아서 증명 안 해준 게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몰라도 상관이 없다고요? 몰라도 1도 상관없습니다. 단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출제하지 않을 겁니다. 단 우리가 수리논술을 본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리논술을 본다면 그때는 수리논술 시간에 증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발화할 확률의 값이 90%입니다. 싹이 틀 확률의 값이 90%인데 씨앗을 100개 심습니다. 그랬을 때 평균 분산 그리고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기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항분포란 인식을 여기서는 어디에도 이항분포란 말이 써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 위에 써있는데요. 이거 말고 문제는 어디에도 이항분포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발할 확률의 값은 90%, 100개 여러 번 심습니다. 여러 번 심는 행위를 했을 때 각각의 씨앗이 싹틀 확률의 값은 10분의 9입니다. 이항분포인 거 확실해요? 첫 번째 게 싹이 트고 안 트고가 두 번째 거에 싹 트고 안 트고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나 기대값 구했습니다. 하은아 기대값 누구야? 뭐라고? 자, 90한테 맞아 뭘 곱한 게 분산이라고요? 문제는 두 개는 구했습니다.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 필요합니다. 공식이 뭐라고요? 분산 더하기 평균 제곱입니다. 그 답이 이건가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의 값은? 홀수가 나올 확률은?
한 번 한 번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의 값이 4예요. n값이 누군지 구했으면 좋겠어요. 확률 변수 x의 값이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시행했네요. n번. 그리고 각각의 홀수의 놓인 나눌 확률 값이 2분의 1을 영향받지 않겠죠? 자, 기대값 구했습니다. 네. 분산 구했습니다. 표준 편차 구했습니다. 아, 표준 편차가 3면 분산값은?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이것보다 더 쉬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항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평균의 값은 NP입니다. NP의 값이 6이에요. 표준 편차가 2라서 표준 편차가 2면은 분산값은 4입니다. 따라서 Q의 값이 누구라고요? P의 값은 누구예요? 그렇다면 N값은 누구예요? 이걸 구하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확률에 대해서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그리고 기하적 확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확률을 배울 때 그 세 가지 확률을 언급해 드렸는데 그때도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써있는 말은 너무 말이 어려워. 이건 지극히 차원이 높은 수학적으로 표기한 거고 선생님이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통계적 확률의 값은 시행 횟수가 엄청 커지면 뭐에 가까워진다고 그랬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고? 동전을 3번 던지면은 안면날 확률값이 절대 2분의 1이 안 나와. 하지만 엄청 많이 던지면은 안면날 확률값이 2분의 1에 가까워져. 그 얘기야. 많이 던지면은 수학적 확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 이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걸 말을 엄청 어렵게 얘기합니다.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의 값을 수학적 확률을 P라고 한다면 n번 중에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번이라고 한다면 통계적 확률의 값은 n번 중에 x번인 거네? 이건 통계적 확률이야. 그런데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값이 거의 똑같다고 한다, 거의 가깝다는 말은 둘의 차이값이 빵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네? 이게 통계적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값이 엄청 작은 숫자 h보다도 작으려면 빵에 가깝다는 얘기잖아. 여기 h는 엄청 작다고 얘기할걸? 엄청 작은 h에 대해서 그 엄청 작은 h보다 이 차이값이 작다는 얘기는 빵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럴 확률은 100%예요. 이런 거 맞나요? 표기가 어려운 것 뿐이고 의미하는 거는 이겁니다. 선생님 이거 기억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 이걸 기억할 거예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큰 수의 법칙은 시험에 출제할 수가 없어. 내용 정리는 배우지만 문제로 출제할 수는 없어.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고3 때 수리논술 준비하시면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저 방금 전에 했던 표기로 답을 기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고3 되고 나서 얘기합시다. 우리가 이제 수능을 그러니까 뭐지? 학교 내신 조지고 수능도 딱히 답이 없어. 그러면 수학 하나만 열심히 해가지고 수리논술 좋은 대학 갈 거거든요? 네, 그런 길이 이제 나중에 있습니다. 수리논술은 수시정수 너는 안 돼. 저는 너는 인문계 논술. 맞죠. 수리논술은 수시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논술 자체가 수시정수랑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수시 접수 기간 중에 교과 종합 논술 중에 원서를 쓰는 거야. 6개 원서 쓰는 것 중에 몇 개는 이제 논술을 쓰는 거지. 이과 애들만 쓰는 거야, 이과 애들만. 문과 애들은 인문 논술을 써요. 글짓기. 글짓기라기보다는 제시문을 읽고서 자기가 논리적으로 타당한 자기 주장을 하는 거. 600자, 1200자, 800자 뭐 이런 거. 원고지에다 작성하는 거. 근데 그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 간 여자애, 우리 학원에 중앙대 간 여자애가 인문 논술로 왔어. 왜 수원외고 출신이었거든? 그런데 걔는 수능으로는 약간 중앙대 근처도 못 갔었을 건데 논술로 갔어. 중앙대를. 중앙대 경영학과를 갔다고 했었나 저거는?
글만 잘 쓰면 가는 거예요. 수시도 반영. 내신은 반영 비율이 1000점 만점에 내신은 400점, 그리고 논술이 600점인데, 그 인문 논술 400, 그 내신 400점은, 지금 9등급제지. 9등급인 사람이 380점. 1등급이 400점. 그러니까 1000점 만점 중에 9등급과 1등급 간의 격차가 20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실들 반영 비율이 빵이야, 빵. 그래서 논술만, 글만 잘 쓰면 대학을 좋은 대학 가는 거야. 근데 뽑는 인원수가 아주 많지는 않아. 인문 논술, 수리 논술 합쳐가지고 전국에 10,000명 정도. 그리고 수리 논술이 좀 과반수가 좀 넘으니까 약 인문 논술 뽑는 사람은 한 4,000명 정도? 전국에서. 근데 경쟁률이 막 140대 1 이래. 수리 논술도 70대 1 이래. 근데 경쟁률만 높은 거지 대부분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허수 지원들이야. 실질 경쟁률은 선생님이 봤을 때 한 3대 1 정도? 준비를 하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니 과연 아까 전에 이렇게 썼던 녀석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디스트리뷰션은 분포고요. 바이노미얼이라고 하는 거는 이항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 항에 이산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건 이항 분포였습니다. 정기분포라는 녀석의 값은 노멀이라는 의미에서 n을 따가지고 올 겁니다. 정기분포입니다. 앞에는 평균값을 쓸 거고요. 뒤에는 분산값을 쓸 겁니다. 분산값을 쓸 때는 표준 편차의 제곱 형태로 쓸 겁니다. 앞에 건 뭘 만족했을 때 이항 분포라고요? 여러 번 시행하고 독립 시행 확률이었을 때, 이때 확률 변수 x는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하지만 정기분포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 확률 변수 x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정기분포는 평균값 대칭이고 종 모양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 곡선이면은, 그럼 우리가 그걸 정기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확률 변수 x를 지칭하는 축이고요.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이 이렇게, 선생님 이거 어디 봐도 종 모양이죠? 종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근데 모든 참고서 가서 종 모양이라고 얘기해. 모아뱀? 어린 왕자에 나온 모아뱀? 이렇게 생긴 게 아무튼 종 모양이라고 지칭합니다. 아, 이거 아닌데. 자, 가운데가 평균값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이고요. 그리고 종 모양의 형태를 띠고, 이런 모양을 띠고 있으면 우리는 이걸 정기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 녀석이 식이, 이게 확률 밀도 함수거든? x의 값이 누구일 때 확률, x의 값이 누구일 때 확률, x의 값이 누구일 때 확률, 물론 m을 갖다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그런데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엄청 그지 같아. 이야. 이 지수함수거든? 미색값이 2라고 하는 녀석의 지수함수거든? 근데 우리 이 함수를 하나도 몰라도 돼.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해라면 어떻게 구할 거야? 적분해야 되지. 네. 그럼 이 함수도 모르는데 적분은 못할 거 아니야. 그치? 너무 어려운 함수야. 이 함수가 너무 어려운 함수고, 그걸 적분하라고 해도 우리는 적분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수학자들이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 수학자들이 우리한테 뭘 제시해 주냐면, 통계학자들이 우리한테, 야, 평균부터 확률 변수 x가 평균 더하기 시그마까지 있을 확률의 값은, 이거 진짜 적분해봤더니 이 값이 0.3413이 나와. 우리 어떻게 알아? 로그 2가 누군지 니네 알아? 로그 2가 누구야? 에이, 설마 이 정도는 문제 풀 때마다 나왔는데. 에이, 설마. 아, 나 이 훌륭한 것들 진짜. 로그 2가 누구냐고. 0.6 아, 나. 그러면 로그 3은 누구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야, 문제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안 해오고 있다고? 니네 안 해오고 있는데 문제 어떻게 풀었냐? 아, 문제가 매번 써주니까? 그치? 문제 나올 때마다 써 있었잖아. 그래서 상용로그 문제 풀 수 있었잖아. 나올 때마다 줍니다. 나올 때마다 주고요. 우리는 적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녀석의 값들을 문제가 우리한테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하나도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그래프 밑에 넓이의 값은 몇이어야 되지? 네,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의 값은 반드시 1이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그리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그리려고요. 다르게 그릴까? 자, 선생님이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얘는 수학이고요. 얘는 영어입니다. 수학 점수의 평균 점수는 40점, 영어 점수의 평균 점수는 70점입니다. 어떤 학생이 수학은 50점을 받았고요. 영어는 60점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수학을 잘하나요? 영어를 잘하나요? 이 아이는 영어를 잘하는 거죠? 반 이상의 영어를 잘한다고? 수학을 잘한다고? 영어를 잘한다고? 아까 너 영어라고 했냐? 어. 어. 이게 내가 제일 당황스러운데, 이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수학을 더 잘하는 거죠. 수학은 50점보다 더 잘 본 애들이 요만큼 있는데, 전체 중에 요만큼인데, 영어는 60점보다 잘 본 애들은 전체 중에 영어 절반이 넘잖아. 그래서 얘는 수학을 더 잘하는 아이죠. 남이 되시나요? 평균보다 높은 점수가 수학이고 평균보다 낮은 점수가 영어니까.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엄마들은 아 선생님 우리 애가 영어는 이번에 괜찮게 봤는데 수학은 폭망했어요. 뭐 이렇게 항의할 때 되게 많거든? 시험 끝나자마자. 그럼 선생님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머니 정기용포 아세요?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지만 꼭꼭 참고 아 그러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니 그러시면 성적표 나오면 얘기하시자고 꼭 성적표 확인하면 수학보다 영어를 잘 봤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근데 수학은 50점인데 영어는 80점이야. 얘는 어떤 과목을 더 잘하는 아이인가요? 애매하네요. 수학이 이 아이보다 잘 본 아이가 얼만큼 있는지, 영어가 이 아이보다 잘 본 아이가 얼만큼 있는지는 눈진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서로 다른 확률 변수를 수학은 x라고 얘기하고 확률 변수 영어를 y라고 얘기한다면 수학 점수나 영어 점수를 y, x, y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변수로 표현된 서로 다른 이 확률 분포의 그림을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가져왔다고 한다면 하나의 그림으로 가져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근데 하나의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수학은 여기에 위치하고 영어가 여기에 위치한다면 얘는 수학을 잘하는 걸까 영어를 잘하는 걸까? 네, 얘는 영어를 더 잘하는 거겠네?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더 많고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더 적으니까 얘는 지금 맞나요? 그러면 두 개 서로 다른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가져오는 과정이 표준화라고 하는데 표준화라는 과정은 확률 변수 x가 됐든 y가 됐든지 간에 확률 변수에서 x의 평균을 뺀 다음에 x의 표준 편차로 나누게 해주면 x라는 변수의 값은 z라는 변수가 되고 이런 작업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의 값이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평균값은 m이고 분산값은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x의 평균의 값은 m이란 얘기고요. x의 분산의 값은 시그마 제곱이란 얘기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선생님 지금 하려는 작업은 z라는 녀석의 값은 확률 변수 x의 값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기 한 거라서 z의 값은 시그마분의 1 x 빼기 시그마분의 m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쌤이 구해보고 싶은 거는 이거 한번 구해보려고요. 이걸 구해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지? 기대값 어떻게 계산하죠? 실수배는 그대로 실수배 할 거고.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m이라고? 그럼 이거 뭐예요? 모든 정기분포는 가운데가 평균값 대칭이라고? x라는 변수의 값을 그 x라는 변수의 평균을 빼주고 편집해서 나눠서 z라고 바꾸게 되면은 z라고 하는 변수의 값은 가운데 평균값 무조건 빵이 됩니다. y도 마찬가지입니다. y라고 하는 것도 y의 평균값을 빼고 y의 표준편차 나누기 하면은 그 z를 만들면 z의 값 무조건 가운데가 빵입니다. 분산값 구해보고 있습니다. 분산값은 누구죠?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건데요? 시그마 제곱. 아, 그러네요. 실수배는 제곱에서 곱해야 되니까. 뒤에는 빼기는 무시해요? 근데 분산값이 누군데요? 시그마 제곱이야? 그럼 이건 누구야?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이나 확률 변수 y라는 녀석은 각각의 것들의 평균을 각각을 빼주고 각각의 표준편차 나누게 해주면 무조건 z가 되고 z의 값은 평균값이 빵이고 분산값이 되는 정기분포를 따르겠네. 그래서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이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가운데가 빵이면 z의 값이 빵보다 클 확률의 값은 뭘까? 그러겠네. 절반이니까 2분의 1이겠네. 눈금은 z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정도만 돼도 이게 거의 99%쯤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만 해도 99%를 초과합니다. 이게. 그 다음 눈금부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아주 미세한 영역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 범위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사이 들어옵니다. 자, 개념을 쌤이 쉽게 설명하려고 예를 썼거든? 일단 정기분포 곡선에 대해서 설명부터 다시 해봅시다. 이항분포는 두 가지를 만족했어야 되고요. 정기분포의 값은 또 두 가지를 만족했어야 됩니다. 이항분포는 여러 번 시행, 독립시행 확률. 정기분포는 아까 두 가지가 뭐라고요? 평균값 대칭, 평균 m에 대해 대칭. 그리고 종모양. 정기분포의 값은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이 정기분포입니다. 가운데가 평균값이고요. 종모양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게 정기분포입니다. 그런데 평균값이 똑같은데 표준편차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평균값은 똑같은데 표준편차의 값이 달라지면 뭐가 될까? 표준편차 달라지면은 분산이 달라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분산값이 커지면 분산이 커지면 넓게 퍼지는 건가? 내 말이 되는 거 맞아요? 넓게 퍼질수록 산이 낮을수록 분산값은 큽니다. 다양한 자료가 많이 있을수록 분산값은 큰 거죠. 평균에 떨어진 게 많을수록 분산값은 큽니다. 분산이 작을수록 산이 높아지겠네? 하지만 분산이 똑같은데 평균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분산값은 똑같은데 평균값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산값은 똑같은데 평균이 달라지면 동일한 그래프가 좌우로 이동하는 그림이 나올까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페이지고요. 다 이제 필요 없고 바로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45번 문제가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질문에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은 어떻다고요? 정규분포라고요? 대충 종모양 그림 평균값 대칭인 녀석을 그리려고요. 여기가 누구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쳐서 표준화라는 작업은 x라는 녀석의 값에서 확률 변수에서 평균값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기 한 게 이게 표준화라고, 이 위에 있는 녀석의 값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 곡선을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르고요. 자,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그림이 또한 이렇게 나와가지고 종모양이면서 가운데가 누구라고요? 네, 가운데 0이라고요? 이때는 분산값이 저 16이었잖아. 표준 편차가 4였잖아. 하지만 이건 분산이 누구라고요? 이건 분산값 1이어야 됩니다. 자, 이게 분산값이 4였으면 얘는 분산값이 1로 바뀌었으면 분산값이 작아진 거야? 분산값이 작아지면 상위도 높아져야 되는 건가? 이런 게 Z인데 이 표는 이 곡선을 표준 정규 표준화했으니까 이걸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이런 표는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얘기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얘기합니다. 0부터 어느 눈금까지의 확률입니다. 0부터 어딘가까지의 넓이입니다. 0부터 어딘가까지 넓이라는 말은 0부터 0.5까지 넓이, 0부터 1까지 넓이, 0부터 1.5까지 넓이, 그런 넓이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0부터 어딘가까지 넓이입니다. 0부터 1까지만 확인해 볼까요? 0부터 1까지 넓이의 값이 0.3413인가요? 0부터 1까지 넓이는 0.3413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첫 번째, 야 67보다 작을 확률 구해. 67보다 작을 확률이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려고 합니다.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쳐야지만 Z로 바꿔야지만 답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칠 거고요. X라는 변수의 값은 그냥 Z라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67이라는 숫자를 X 대신에 대입할 겁니다. 67 대입하면 누군데요? 2분의 1. 네, 2분의 1 0.5인가요? 그럼 0.5보다 작을 확률의 값이면은 0.5보다 작을 확률의 값이면은 0부터 0.5까지도 있지만 0보다 왼쪽도 있나요? 그럼 0보다 왼쪽의 넓이는 누군데? 네, 2분의 1인가요? 0부터 0.5까지 넓이는? 이건가요? 이게 두 개 더해가지고 0.6915가 답이네요. 두 번째 것도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겠습니다.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은 x라는 녀석의 값은 z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61을 대입했습니다. x값 대신에. 71을 대입했습니다. 2분의 3?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아이씨, 이게 아니잖아. 너 아니잖아. 나 다시 그리기 싫은데 너만 지워줘. 다시 그려. 자, 마이너스 1부터 0.5까지여서 가운데가 빵이고요. 마이너스 1부터 0.5까지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누구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이게 좌우 대칭되니까 0부터 1까지 넓이랑 똑같아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라는 얘기인가? 더하면 누군데? 5, 3. 73보다 클 확률의 값이 필요합니다. 표준화 작업을 거치겠습니다. 표준화 작업을 거쳤더니 z의 값이 말해 이제 2분의 2? 그럼 2보다 클 넓이의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0의 오른쪽인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빼면 돼요?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뺐습니다.
해 이제 빨리. 네, 그러네요. 엄청 쉽죠? 숫자만 대입하고 표를 주니까 대충 눈찜적으로 대충 막 풀면 됩니다. 자, 방금처럼만 문제를 출제하면 너무 쉬우니까 식으로 주지 않고 숫자로 그냥 표로 뭐 이렇게 주지 않고 말로 줍니다. 말로 주는 것만 살짝 해석해가지고 대충 푸세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 500명 있습니다. 500명의 사람의 키는 평균의 값이 170이고 표준 편차의 값이 5가 되는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확률 변수 x는 뭐가 확률 변수야? 500명 개개인의 키가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 키의 값은 평균의 값은 170이고 표준 편차의 값은 5인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풀려면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표준화라는 작업은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 나누기 한 게 이게 표준화입니다. 그러면 Z라는 녀석의 값은 평균값이 누구라고요? 0이라고요? 분산값은 누구라고요? 그런데 167 이하일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풀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키 x가 167.5 이하일 확률의 값이 필요합니다. 표준하면 x는 z라고 씁니다. 여기다 167.5를 대입해요. 뺐더니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를 5로 나눴더니 그럼 마이너스 0.5보다 작을 확률은 표준 정기분포가 가운데가 빵인데 마이너스 0.5보다 작을 확률이라고요? 여기 넓이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0보다 작은 0.5에서 요 사이 넓이를 빼자고요? 0.5에서 뭘 빼자고요? 이건 안 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내용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만 좀 까다로웠고 아까 확률 밀도함수 fx 식이 더러웠지만 실은 아주 쉽습니다. 처음만 딱 배우고 나면은 이쪽 파트는 한 번 배우면 영원히 잘하는 파트입니다. 아, 영원이라고 얘기하자마자 최저점수의 문제가 나왔네. 최저점수를 다른 말로 커트라인이라고 그러나요? 어느 회사에 35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합니다. 350명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입사시험을 실시했더니 5,000명이 몰렸습니다. 참 미어 터지네. 5,000명 중에서 630점 평균, 표준 편차는 70점인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커트라인 점수가 궁금합니다. 커트라인 점수를 A라고 하겠습니다. 난 A가 궁금합니다.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합격할 확률의 값이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커트라인 점수 이상이 돼야지 합격하는 거냐? 커트라인 점수 이상이 돼야지 합격하는 건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걸 식으로 이 한 줄을 못 세우면은 틀리는 문제예요. 근데 보통은 한두 번 배우면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자, 계산하려고 하는데 확률 변수 x는 누가 x지? 뭐가 x야? 성적? 누구의 성적? 5,000명 개개인, 응시자의 5,000명 개개인의 점수입니다. 개개인의 성적이 x인데 그 x의 값은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평균의 값은 630, 표준 편차의 값은 70인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려고 합니다. 표준화는 변수, 확률 변수에서 630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 나누기 한 게 이게 표준화입니다. 그때 z라는 녀석의 값은 정기분포 0과 1을 따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니네 이해시키려고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거든? 내가 눈으로 계속 반복해 주려고? 나중에 이렇게 안 풀어. 대충 설렁설렁 푸는데 자, 최저점수 이상이 될 확률의 값을 표준화하려고 합니다. 표준화했습니다. 누구라고요? 숨이 막혀옵니다. 왜 잠깐 니네가 대답할 때까지 숨을 안 쉬고 있지? 자, 뭘 써야 되냐고요? 70분의 표준화했습니다. 이 확률의 값이 5로 약분했습니다. 100분의
그림 그렸습니다. Z라는 녀석의 확률 변수의 값이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건데 가운데가 빵입니다. 나의 바램은 넓이가 누군가보다 큰 넓이가 0.07이라고? 여기 넓이가 0.07이라고? 그럼 여기 넓이는 누구여야 되는데? 0.43인 게 누구야? 그럼 이 눈금이 1.5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바램은 요게 1.5란 얘기인가요? 1.5면은 A-632 70 곱하기 1.5? 누구야 이게? 105? 이항했습니다. A값이 누구라고요? 네, 이게 커트라인 점수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항분포와 정교분포의 관계. 내용은 말이 겁나 많지.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마치 통계 정률과 수학 정률과 유사하게 몇 번 시행을 안 했을 때는 이항분포에서 확률의 값을 점으로 찍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온대. 이게 몇 번 시행 안 했을 때야. 조금 더 시행을 많이 하면 그림이 이렇게 나온대. 처음에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아직 평균값 대칭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시행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온대요. 많이 시행하면 그림이 이렇게 나온대요. 시행 횟수가 많을수록 시행 횟수가 적었을 때 이항분포는 정규분포가 되지 못합니다.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을 때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시행횟수가 충분히 많다고 하는 거는 통계학 시간에 대학에서 통계학 개론이라고 하는 걸 배운 대학 1학년 때 모든 학생들은 필수 교양 과목으로 통계학 개론에서는 시행횟수가 일반적으로 30번 이상인 정도면은 시행횟수는 충분히 많은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수리논술에서는 여기 밑에 보면은 리마크에 n값이 충분히 크다고 하는 건 요게 진짜 n값이 충분히 크다는 의미야 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 요거는 증명하지 않아. 근데 수리논술에서는 필요해. np값도 5 이상이고 nq값도 5 이상이었을 때가 시행횟수 충분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수리논술 볼 사람이 이 중에 몇 명일까? 올해 고3 애들은 4명 중에 수능 수업 듣고 있는 4명 중에 3명이 수리논술 준비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고3에 대해서 일단 내신을 받아봐야 돼. 쭉 1, 2등을 하면은 수리논술 안 해도 돼. 쭉 1, 2등을 하지 못하면 수리논술을 해야 돼. 이과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쭉 1, 2등을 할까요? 네? 학교 선생님들은 무슨 니까지 게 수리논술이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학원 선생님이 분명히 합격 시운다 위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녀석의 값은 n값이 충분히 크다는 의미인데 수리논술 때는 정확히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별거 아닌 것처럼 써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할까? 물론 기억 안 할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뭐 이런 것도 기억 못하는데 뭐 몇 번 나와도 기억 못하는데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걸 먼저적으로 기억하냐? 네, 기억할 거 1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항분포는 시행횟수가 충분히 컸을 때 정규분포를 따른다. 문제 풀 때 전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유치한 문제들만 한동안 처음에 배우니까요. 자, 문제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450번 던진다고 합니다. 여러 번 시행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질 건데 3의 배수가 나올 확률값이 누구야? 한 번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놈이 나올 확률값은? 3분의 1? 36이니까? 그러면은 이 일은 처음에 1회 시행해서 3의 배수가 나왔다고 한다면 2회 말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네. 2회 시행해서 3의 배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독립 시행인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값은 무슨 분포라고요? 확률 변수 x가 횟수라고 얘기하네.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 총 시행 횟수는 450번입니다. 아이고야 미쳤네요. 이항분포라고 얘기하고서 n이라고 쓰고 있네요. 이항분포니까 b입니다. 그때 3의 배수 나올 확률 값은 3분의 1입니다. 기대값이 누구죠? 마저 분산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곱해요? 그 100인가요? 그러면 확률 변수 x의 값은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큰 셈이라서 보통 30번 이상이면 충분히 큰 겁니다. np 값이 5 이상이냐? np 값은 150이니까 5 이상이고
NQ 값은 누구야? 400한테 3분의 1을 곱해? 그것도 5 이상이야? 이게 실은 정확하게 시행에서 충분히 크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대학 때 중요하게 다루고 수능수에서 중학교 때 중요하게 다루지만 수학에서는 아닙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아닙니다. 자,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정규분포가 누구라고요? 평균은 150이고 분산값은 10의 제곱이라고요? 나는 표준화를 필요할 것 같은데 z의 값으로 바꾸라고 하네. z로. z의 값은 어떻게 구하겠다고? x에서 150 뺀 다음에 10으로 나누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z라는 녀석의 값은 정규분포가 평균값은 빵이고 분산값 1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기대값 구했네요. 분산값 구했네요. 두 번째 건 140부터 표준화하겠습니다. 140은 누구로 바뀌어요? 네, 140은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175는 뭐로 바뀌죠? 2.5? 그리면 안 그래도 되겠죠? 0부터 2.5까지가 이거, 0부터 1까지가 이건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이거죠? 이것만 더해주면 되나요? 네. 끝에 게 1로 끝나는 걸 객관식 보기 찾읍시다. 더하지 맙시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끝났어. 레벨 3로 갔습니다. 쉬는 시간 가지기는 시간이 없어. 자, 문제가 유치한데 또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기대값이 누구라고요? 뭐라고 씹으리는 거예요? 이게 뒤에 거에서 6? 그럼 네 말이 맞네요. 두 번째 분산값이 누구예요? 걔는 분산값이 없다? 근데 분산값 알아 우리? 6Q야?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기대값은 누구예요? 그럼 분산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기대값이 6이고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기대값이 40이면 분산값이 누굴까요? 얘가 4라고요? Q의 값은? P의 값은 3분의 1, N값은?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21번은 n부터 n 플러스 12까지 확률에서 n-12보다 작을 확률의 값을 빼라고 합니다. 지금은 정규분포입니다. 평균값은 m이고 분산값은 시그마의 제곱이어서 표준화는 확률 변수 x에서 평균값을 뺀 다음에 표준편사 나누기 한 게 표준화입니다. 앞에 거 표준화했습니다. 앞에 게 누구로 바뀌죠? m 대입했더니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2를 대입하면 2는 어디서 창조했을까? 뭐지? 쩌네요. 네. 그 다음, 표준화했습니다. 마이너스 2! 자, 이 값이 지금 0.3664라고 얘기합니다. 0부터 시그마분의 12까지? 가운데가 빵입니다. 시그마는 항상 양수입니다. 분산 표준편은 항상 양수인데 시그마분의 12까지 넓이에서 시그마분의 12까지 넓이에서 여기 넓이에서 좌우 대칭이죠. 여기 넓이 빼라고? 여기서 이거 뺀 녀석의 값이 0.3664라고? 이 녀석의 값은 좌우 대칭이고 그럼 도대체 누구지? 일단 0.3664니까 이건 아니겠다. 큰 넓이에서 되게 조금 뺀 녀석의 값이 요거 나오니까 일단 큰 넓이 자체가 0.36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 아니야? 만약 이거라고 한다면 여기 넓이의 값은 0.433이에요? 여기 넓이는 누구예요? 0.0668? 빼보자. 0.4332에서 0.0668을 빼면은 누군데? 맞네? 맞아요? 그러면 얘가 누구란 얘기예요? 내가 1.5라고요?
1.5면 2분의 3? 시그마 분의 12가 2분의 3이었으면 좋겠어요. 시그마가 누구예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수능 기출 문제인데 엄청 어려운 문제야. 다음 문제는 한동안 계속 쭉 틀리실 수도 있고 처음부터 잘 풀 수도 있는데 그건 그냥 팔자련이 합시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맞추고 영원히 맞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헤매고 계속 쭉 헤매는 사람도 있거든. 확률 변수 x의 값은 평균의 값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x축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fx라고 하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가운데가 누구라고요? 무슨 고민이 필요하죠? 가운데가 누구냐니까요? 정기분포는 항상 평균값 대칭이니까 평균이 m인가요? 그런데 표준 편차의 값 5인데 표준 편차 5는 쓸모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10대 2 방법, 10대 2 방법 20대 2 방법보다 크고 4대 2 방법보다 22대 2 방법이 큰데 m값의 정체는 자연수라고 얘기했네. 진짜 애매하지 않냐? 10하고 20 사이에 누가 더 10과 20 중에 누가 더 m에 더 가까울까? 10이 더 m에 가깝고 20이 더 m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0대 2 반기의 함수값이 더 크고 20대 2 반기 더 작다는 얘기 아니야? 4하고 22의 관계는 20인 여기라며. 이거 요 작은 값인데 그것보다 더 작아? 더 작아? 이런 거라고? 도대체 m이 누구야? m이 자연수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볼까? m값이 11이라고 한번 해볼까? m값이 10이면 10, 나 쓸 수가 없어. 말로 할 거야. 11이면 여기가 몇 칸이야? 여긴 몇 칸이야? 근데 n값이 11이면 여기는 몇 칸이지? 뭐가 이제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아까 전에 20까지 봐야 됐었는데 잘못 봤네. 칸을 잘못 그렸네 내가. 한 칸하고 9칸이에요? 11이면은 여기가 몇 칸이냐? 11칸. 여기는 몇 칸이야? 이게 모순이지. 7칸 떨어져 있으면 이게 더 큰 값이죠. 4단위 관계. 그럼 11은 탈락. 이제 12로 가고 있습니다. 12가 되면은 2칸? 8칸. 이것도 크게, 이게 4대2 관계 더 클 것 같은데? 가까이 있을수록 너 무슨 함수값이니까? 탈락. 13으로 갔습니다. 13이면 여전히 지금 여기가 3칸대 7칸? 여전히 이게 더 작을 거고요. 13이면 여기가 몇 칸이야? 여긴 몇 칸이에요? 그럼 확률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틀려 먹었습니다. 이제 m값이 14였을 때로 왔습니다. m값이 14가 되면은 4칸, 6칸이니까 여기가 더 작은 거 맞습니다. 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14가 되면 여기가 8칸? 여기가 10칸인가요? 되네. 또 되는 게 있으려나? 15가 되면 여기가 5칸, 5칸이야? 그럼 이게 같게 돼서 모순이야? 앞으로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m값이 지금 13가? 평균값이 14인 거 구했습니다. 그때 이거 구하세요. 평균값이 14기 때문에 확률 변수 x의 값은 평균 14로 뺀 다음에 표준 편차 5로 나누게 되겠죠? 자, 표준화했습니다. 표준화한 게 누구죠? 5분의 3부터 5분의 4까지? 이 확률값 어떻게 구할 건데?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하죠? 0부터 0.8까지 넓이에서 0부터 0.6까지 넓이를 빼면 돼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빼기는 못하겠습니다.
1000배도 하라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했던 작업처럼 칸수 세가지고 차근차근 하는 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를 당황해서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나요? A 과소에서 생산하는 귤의 무게는 평균의 값이 86, 표준 편차의 값이 15가 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B 과소에서는 평균이 88, 표준 편차의 값이 1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A라고 하려고요. A는 A 과소원의 귤의 개개의 무게입니다. A의 값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의 값은 86, 표준 편차의 값은 15입니다. B라고 놓는 변수의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B 과소원의 귤 하나하나의 무게입니다. 그때 정규분포는 88, 표준 편차의 값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A 과소원의 귤의 무게가 98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B 과소원에서의 무게가 A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률의 값이 똑같다고요? 그러한 A 값이 필요합니다. 표준화했습니다. 바로 써도 이해하겠죠? 뺐더니 12, 15분의 12, 약분했더니 5분의 4? 오, 졸라 빠르다. 자, 5분의 4보다 작을 확률입니다. 두 번째 거 표준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분의 8 나와야 돼? 야, 똑같은 거야? 10분의 8이 나오려면 A가 누구란 얘기예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건부 확률의 문제인 것 같은데? 자가용을 이용해가지고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차를 끌고 오는 사람 중에 선택을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가 가까울 확률을 깔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의 값이 확률 변수 x인데, 거리의 값은 평균의 값이 1740, 표준 편차의 값이 50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집이 먼 사람이 있습니다. 2000 이상이어서 집이 먼 사람, 걸어다니기 힘든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 중에는 15%가 차를 끌고 옵니다. 집이 가까운데 양심도 없지. 차를 끌고 온 사람이 5%나 됩니다. 자, 먼데 15%가 차 끌고 오고요. 가까운데 5%가 차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조건부 확률입니다. 차를 끌고 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사람이 집이 가까운데 차를 끌고 왔을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분모에는 뭘 써야 돼? 먼데도 차 끌고 온 사람, 가까운데도 차를 끌고 온 사람 다 분모. 분자에는 가까운데 차를 끌고 온 사람이 분자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네. 자가용을 끌고 온 사람인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사람이 2000 미만일 확률인가요? 분모에는 자가용을 끌고 올 확률값을 써야 되는 거죠? 분자에는 자가용을 끌고 오고 2000 미만인 걸 쓰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 사람들 중에 얼만큼이 집이 가까운 사람이지? 집이 가까운 비중이 뭐야? 아, 그걸 모르네. 집이 가깝다는 게 뭔데? 2000보다 미만인 게 집이 가까운 거야? 그럼 집이 가까울 확률을 구해야 되겠네. 집이 가까울 확률이 뭐야? 아, 1000분의 260? 아니, 500분의 260? 500분의 260이니까 100분의 26? 아니, 50분의 26? 그럼 100분의 52? 100분의 50이면은 0.52, 0부터 0.52까지 0.2라는데? 0부터 0.52까지 0.2면은 0.52보다 작을 확률은 뭐야? 네, 0.7이죠? 0보다 왼쪽 넓이는 0.5, 0부터 0.52까지 넓이는 0.2. 0.52보다 작을 확률은 0.7입니다. 집이 등호가 있고 없고는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등호가 있고 없고가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럼 집이 가까울 확률은 0.7. 집이 멀 확률은? 그런데 집이 가까운데 차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구야? 집이 먼데 차 끌고 온 사람은? 둘 중에 분자에 뭘 쓰라고? 앞에 거? 분자분모에 1000을 곱하겠습니다. 35 더하기 45분의 35? 80분의 35? 5로 약분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 C단계 다 푼 건가요, 이제? 레벨 3? 딱 적절하게 수업 끝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네요? 5분씩이나 남았어요. 문제 푸세요. 쉬는 시간 안 가졌으니까 빨리 보내줘요?